본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요 질문하고요. 본인은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나요? 요 질문하고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장에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 받으면은 여러분의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나요?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장점이지. 요건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첫 번째로 일관성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암기하기가 쉬워요.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이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대체로 그 다음에 본인의 단점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본인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답변 길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봤다. 그러니까 장점만 물어봤다. 단점만 물어봤다. 이러면은 장점만 두 줄에서 세 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장단점을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장단점 섞어서 두세 줄로 설명하면 돼. 요거야. 요거 차이.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사실 무한대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말하는 정답이라는 게 뭐냐면 인재상으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점 질문뿐만 아니라 무한대의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동료가 뭡니까? 이런 것들. 사실 무한대의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누가 와도 다 그럴듯한 것들이 있어. 이런 건 진짜 어떤 걸 답변해도 사실 다 말이 돼요. 좋은 것만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답변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그냥 인재상으로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인재상을 한 번씩 꼭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인재상을 강조하는 건요. 면접 평가표에 인재상에 관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100%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인재상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물론 무조건 인재상이 면접 평가표에 다 있냐? 아니야. 아니 이렇다기보다는 아마 아닐 거야.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을 거예요. 확률 높은 도박에 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답변을 해야 돼. 그리고 거의 다 비슷해. 무한대의 답변이 가능해. 그러면은 당연히 확률 높은 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인재상 말고 다른 장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산 천재예요. 그럼 그거 쓰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딩 천재예요. 그럼 그거 쓰시고, 여러분이 IQ가 5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써.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대체로 이런 거 딱히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냥 인재상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장점. 이 장점이 발휘된 사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례는 면접에서 증거예요. 나의 장점은 이거니까 이게 장점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례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장점은 진짜 기가 막혀. 진짜 쉽게 말해서 좆빠지는데 정작 사례가 없잖아?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구라예요. 다 구라고 빵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재상이 자유, 박애, 공정이라고 해볼게요. 본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본인은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위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저의 장점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말한 인재상 중에 공정에 해당합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나쁜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팀의 분위기를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주변으로부터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이야, 요게. 그럼 관련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거 있냐 이거예요. 학교 프로젝트 할 때 내가 팀에 뒤늦게 합류를 했었는데 내부 갈등이 있었던 팀이었다. 서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행동하였고 왜 그 사람에게 잘해주냐? 라는 다른 동료의 반응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였고 계속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니 나를 매개로 하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다시 좋은 팀의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런 사례는 진짜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가면 돼요. 지금처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했냐? 어떤 동료가 그 다른 동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을 넉살스럽게 대처했다. 예를 들어 말하는 사람이 민망해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 이런 점은 되게 좋다. 또는 그 친구도 너한테 좋은 얘기, 칭찬 이런 거 많이 해주더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내가 계속 이러니까 이렇게 계속 서로를 헐뜯는 분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았고 결국 팀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일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구라치면 됩니다. 정말 잘못한 팀원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을 거냐? 이런 거 이제 흔들기입니다. 아, 정말 잘못했다고요? 그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초기 조건이 바뀐 면접은 아니에요. 내 태도는 똑같아야 돼. 물론입니다. 근데 잘못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만약 도와줘도 계속 그 지랄하면 어떡할 거냐? 다른 일 시키겠다. 다른 일 시켜도 그러면 어떡할 거냐? 팀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 팀원들이 내쫓자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라면 아쉽지만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성과 저하와 팀효율 향상 때문에 아니 아까는 편견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물론 해당 팀원에게 나는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조직의 문제는 나 혼자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해당 팀원을 존중하는 만큼 공평하게 다른 팀원들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의 결정에 존중을 하겠다. 그런 거 말고 부정을 저질렀다. 뭐 기술 유출을 했거나 정보 유출을 했다. 이런 부정을 저지른 동료에게도 똑같이 정보 공유를 할 거냐? 요건 살짝 결을 틀어서 질문한 겁니다. 요 미세한 차이를 느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편견 없이 똑같이 정보 공유할 거냐? 아니다. 이 문제는 편견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업무 분장과 권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전에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배제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